네, 반갑습니다. 내신만점TV의 김범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중학교 영어 내신 만점 받을 수 있는 그 만점 비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중학교 영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 점수,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 간혹가다 계실 겁니다. 오늘 그런 학생들의 좀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내신 성적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이 말씀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요, 수능 영어랑요, 내신 영어.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요, 완전히 별개일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영어 공부법, 내신 영어 공부법, 이 방법, 공부 방법이 자체가 달라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내신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오는 영어 출제 영역 네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어휘 단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문입니다. 대화문이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독해입니다. 독해. 교과서 지문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요, 문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개의 영역이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네 가지 영역을 교과서 그리고 문제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집 추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두 권의 문제집을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 콘서트라고 하는 문제집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백발백중이라고 하는 문제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두 권의 문제집 중에서 한 권의 문제집 정도 선택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두 권의 문제집이 사실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두 권의 문제집을 다 푸는 것보단 한 권의 문제집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푸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두 권의 문제집 중에서도 저는 내신 콘서트 문제집 요 문제집을 제가 좀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생긴 문제집입니다. 자, 그래서 내신 콘서트 문제집 구성도 알려드리고요. 요 공부법, 요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법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먼저 이 책의 구성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총 9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어휘 부분인데요. 우리 아까 어휘는 시험 영역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체. 대화체 역시 시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문법 역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 네 번째, 본문. 본문이 독해잖아요. 그래서 얘 역시 시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시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념 학습을 하신다. 개념을 익힌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5번 영역별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서 내가 1번부터 4번 여기서 개념을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못했는지 스스로 또 점검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 그럼 6번 중간고사 리허설. 여기서 우리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묻는 문제죠. 그래서 한 챕터, 한 과당 총 2개 리허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고난도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고난도 문제를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하죠. 자, 여러분 킬러 문제 꼭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서술형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요즘엔 또 트렌드가 객관식 문제보다는 서술형 비중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책 제일 뒤편에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 한 챕터, 한 과당 2개 모의고사가 실려 있습니다. 네, 진짜로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집에서도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책 구성을 보니까 개념 설명부터 문제까지 굉장히 잘 책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 한 권과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 시험 공부를 이제 할 건데, 그럼 지금부터는
요 네 개의 영역, 어휘, 대화문, 독해, 문법 각각의 영역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고득점 받을 수 있는지, 자, 지금부터는 요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영역, 단어 영역 학습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어 영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시험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고난이도를 받기 위해서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만점을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자, 우선요, 교과서 속에 단어집이 따로 이렇게 실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과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독해집은 좀 읽어가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경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터넷 검색하신 다음에 단어 찾아놓고 써놓고 그걸 밑줄 그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단어 프린트 또 주실 수 있습니다. 단어 프린트 주시면 그걸 또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모르는 단어 위주로 체크해 놓은 다음에 매일 그걸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신 콘서트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유형 연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내신 콘서트에도 이렇게 단어 어휘집이 쭉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읽으시면서 자, 암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거기 있는 단어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콘 문제집 개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단어만 있는 거 아닙니다. 문제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어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풀어보시면서 우리 학교 시험 이런 식으로 나겠다 라는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콘 문제 통해서 유형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단어 영역에서는요. 자, 그럼 두 번째 영역 대화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도 단어와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영역은 아닙니다만 가끔 가다가 얘를 뭐 변형이라든지 어법해서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열심히만 공부하신다면 만족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학습법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지문을 읽으시면서 여기서 지문이라는 것은 그 대화문 지문을 뜻하는데요. 이 대화문 지문이 여러분들 교과서 제일 디스크리트 또는 내신 콘서트 문제집 대화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문, 그 대화를 읽어가면서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내용을 숙지하는 겁니다. 이해를 한다라는 얘기죠. 내용을요. 뭘 알아야지, 이해를 해야지 뭐 문제를 풀거나 암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몇 번이 됐든 이해할 때까지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해가 다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지문 암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러 이 지문을 다 암기를 하나? 사실 여러분들 지문을 완벽하게 다 암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좀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지문을 외워야지 유리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 다 외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외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화문이라고 해도 단지 그 지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교과서라든지 내신 콘서트 문제집 위쪽에 보면은 이번 과에서는 뭐 뭐를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유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위에 보시면은 뭐 청유하는 말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문 속에도 분명히 그 청유문이 포함된 문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 문장들 위주로, 청유문 있는 문장들 위주로 외우시라는 거죠. 시험 뭐 문제의 변형이 됐든 뭐 어법이 됐든 빈칸이 됐든 보통 자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청유문 여기서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장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대화문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독해 학습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독해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독해 그리고 문법 영역에서 정말로 킬러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럼 학습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지문을 읽으시고요. 내용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얘는 대화문이랑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교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읽으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표시해가면서 읽으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내신 콘서트 문제집 독해 영역을 참고하셔서 시험 문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요소를 생각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과서 지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My legs were broken. 자, 이 문장이 있을 때, 자, 내 다리는 부러졌다. 수동태 형태의 문장이네요.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시험지에서 어떻게 변형을 시켜놓냐면요.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줬습니다. My legs, 이걸 갖다가 were요. was라고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법상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예, 틀린 문장이죠. legs라고 해서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복수가 돼야 돼. 복수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복수 취급이 단수, was로 쓰면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나옵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My legs were broken을 갖다가 broke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얘도 어법상 틀린 겁니다. 수동태니까 당연히 과거 분사를 써야죠. 과거 형태잖아요, 여러분들. 얘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어를 갖다가 다른 동의어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내신 콘서트 독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보시면서 참고적으로 공부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문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대화문에서도 지문 암기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지문 암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문을 암기하는데 아까는 그 중요한 부분 위주로 중요한 문장 위주로 또 암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해당어에 문법이 사용된 문장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일과 지문을 지금 암기하고 있어요. 근데 일과 지문, 일과 해당하는 문법이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그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에 해당하는 그 문장의 변형태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 암기 시험이라고 해서 지문을 다 암기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얼마 정도 외우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얘는 내신 콘서트 문제집에 시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독해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법 영역 학습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법 영역도 우리 독해 영역과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선 학습 방법 첫 번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교과서 속에는 이 문법 개념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개념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 내신 콘서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콘서트 문법 파트에 나오는 개념 부분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문법 공식을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신 콘서트 문법 문제를 여러분들이 싹 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문법도 수학이랑 사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도 개념을 암기하고 그 암기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여러 번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을 암기했으면 그걸 적용해서 문제로 풀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암기하신 다음에 문제를 싹 다 푸는 겁니다. 사실 이 네콩 문제집 안에 문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개의 영역을 골고루 실어 놀라 보다니까 이 문법 영역만 많이 실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지 않으니까 싹 다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좀 문항 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외부, 그러니까 기타 문법 문제집을 통해서 보충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문제집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또 여러분들 독해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또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들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4개 영역에 해당하는 각각의 학습법을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Q&A 3개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Q&A입니다. 자, 독해 질문 암기는 시험 보기 몇 주 전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제 시험 기간에 보통 4주, 짧게는 3주, 또 길게는 5주까지 잡죠. 그래서 사실 내신 공부, 내신 준비를 시작하는 동시에 지문 암기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문을 암기하는 속도는 학생들마다 이제 속도가 있습니다. 뭐, 난 조금 외우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학생들께서는 내신 공부 시작하기 조금 더 전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외부 문제집 말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그 문제, 자료를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냐? 자, 우선 여러분들 네컷 문제집 또는 백발백중 문제집을 이제 푸실 때 틀린 문제 당연히 체크를 해놓고 다시 계속 끊임없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과정까지 다 하시고 추가적으로 나 더 풀고 싶다. 그런 학생들께서는 이제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필요한, 내가 더 풀어보고 싶은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 독해가 조금 부족해. 독해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싶어. 그럼 독해 영역 딱 검색하시면 독해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학교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작년, 올해 동일하다면 사실 선생님들이 시험 내는 출제 패턴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다 시험 문제가 비슷해요. 살짝씩만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기 때문에 자, 작년 또는 재작년 우리 학교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좋은 실력, 고득점 받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되니까요. 꼭 한번 또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중학교 영어 내신 만점 받을 수 있는 그 만점 비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해 그리고 문법은 요거는 정말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화문과 어휘와 대화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역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셔서 꼭 고득점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꼭 만점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자, 저는 더 좋은 강의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